네, 안녕하세요. KJTV 최경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시각에서 본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상징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상징의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입니다. 상단에 보면 중앙에 이파리가 7개 있죠. 그 좌우에 5개의 잎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과 일본 정부의 휘장이 똑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휘장을 보시면 역시 7개의 이파리, 좌우에 5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과 일본 정부의 휘장이 같은가에 대한 연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문을 고시치키리라고 부릅니다. 고란 것은 5개고요. 이파리가 5개, 시치는 이파리가 7개, 키리는 오동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동나무는요, 중국에서는 봉황이 앉아있는 나무다라고 해서 주로 황실에서 사용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하던 문장을 막부 장군에게 하사를 하였고, 또한 막부 장군은 다시 당시의 실력자인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에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이 가문은 정권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권을 시행하는 일본 정부가 현재 이 고시치키리의 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칭을 알아봄으로써 중국, 일본은 이 임진왜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정유재난으로 부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만력 조선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력이란 것은 당시의 중국의 연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진출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고려진이라는 용어와 함께 고려진이라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당진출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도 시대는 조선 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가한 느낌이 들죠. 현재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 불록 경장의 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록이란 것은 당시에 임진왜란 때의 연호, 경장은 정유재란 때의 연호입니다. 그래서 눈노크 케이조노 에키라고 부르고요. 동시에 조선 출병, 조선 침략이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의 조선 정벌이라는 정벌의 용어를 보면요, 역사란 것은 시대간 혹은 그 역사관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침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학설이고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토의 확장입니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이전 150년간 무사 집단이 매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이 거대 집단이 무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들이 적이 된다. 따라서 조선을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해서 이 무사 집단들에게 배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임진왜란의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1591년 1월달에 동생 히데나가가 사망합니다. 1590년 형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동생 히데나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던 동생이 사망하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이 다가옵니다. 8월달에 후계자인 아들 즈루마츠가 어린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정신적 타격을 전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에도 약점이 있는 것이 이 조선 침범의 전쟁 준비는 이미
1589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입니다. 중국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즉 중국과 직접 무역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더욱더 영향력을 넓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학자들 사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금이나 은이나 토지 등 막대한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조선과 명나라를 침범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시아 재패인데요. 조금 과장되었다라는 인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미 1585년 9월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부하들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1587년 큐슈를 정복한 후에 또다시 자신의 생전에 명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590년 8월달에 조선통신사 항융길과 김성일이 방문했을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나라에 일본의 문화와 풍습을 심고 싶다. 따라서 조선은 명정복의 선두에 서주길 바란다. 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죠. 이것을 봐서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한성이 20일 만에 함락되고 그 이틀 후에 히데요시는 조카인 히데츠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진의 상단을 보면요, 대당도 즉 당의 수도입니다. 북경에 예는요 임금의 신념이다. 즉 천황을 나타냅니다. 천황을 우츠시 모스베크 소로라고 하는데 즉 천황을 중국 북경으로 옮긴다. 그리고 일본의 간백은 조카인 히데츠고로 한다. 간백은 현재 총리에 해당합니다. 넘버 2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일본과 명나라의 무역창구인 닝보에 거주한다 라는 내용을 서한에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망한 꿈은 아닙니다. 또한 임진왜란 시 무장이었던 가토 키요마사의 침범론을 보시면요, 히데요시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대의 지휘관 가토 키요마사,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요 푸른색인데요, 노란색은 제1진의 지휘관인 코니시 유키나가의 침범로입니다. 그래서 가토 키요마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에 의해서 항경북도 해령까지 올라가서 만주 지방의 우리 한하이까지 침범합니다. 그 이후에 해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봐서라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즉각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꿈은 첫째 오다 노부나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는 서양 선교사로부터 지구본을 입수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구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일본을 제패하면 다음은 세계로 나아가겠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드디어 아시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구한말에 이미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고 침범하였고 2차 대전의 주범인 도조 히데키가 한반도를 발판으로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다 노부나가의 꿈에서 시작하여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조 히데키에 의해서 이 꿈은 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 저희들은 항상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디어 조선 침략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가현 카라츠시의 히젠 나고야성 축성을 지시합니다. 현재 사가현 카라츠시의 침략 전지기지인 나고야성을 건설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카라츠라는 것은요, 이 카라 당자는요,
중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카라, 즉 가야 혹은 한국인 카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 도레인과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타시는 한반도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1591년 10월부터 1592년 2월 5개월 사이에 히젠 나고야 성을 완성시킵니다. 5개월 만에 성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나고야 성은 면적이 5만여 평이고요. 5개월 사이에 인구 2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사카 성 다음에 규모를 자랑하는데 현재는 그 성의 일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히젠이라는 것은 현재 규슈의 사가현인데요. 나고야 성으로 이름 지은 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고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의 참전 규모를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약 160개 가문이 참전했습니다. 거의 북해도를 빼고는요. 일본 전국에 무사 가문이 참전하게 됩니다. 마치 서양 영화의 골든러시처럼 조선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대거 참전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고요. 조선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조선 침략을 하고요. 1592년 4월 10일 날 제1진 고니시 유키나가 제2진 가토 키요마사가 부산성을 공격한 하루 만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1호부터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하고 순식간에 한반도는 무너졌습니다. 자, 조선 실패의 이유를 페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1590년 11월 7일 날 조선 통신사 항융일과 김성일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납니다.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 항도를 요구합니다. 즉 명을 정벌할 때 선도에서 길을 잘 이끌어라.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었죠. 이때 이미 일본은 한반도를 침범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조선 통신사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조에게 항융길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김성일은 침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선조는 김성일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 조선의 패배의 이유는 심각한 두 나라 사이의 전력의 차이였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사 사회였고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150년간 계속된 전란 속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한 무사 집단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총을 가진 집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애와 무장한 어른과의 싸움이죠.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한 조선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실패를 보면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참전이죠. 명나라의 참전, 그리고 이순신의 활약과 어병의 분전, 그리고 국력의 낭비라는 국내의 비판,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의 고통 등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159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 주둔하는 일본군들이 전부 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그의 부하였던 이시다 미츠나리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토쿠가 이에야스와의 마지막 승부가 벌어집니다. 이를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함으로써 에도 막부가 성립하고 260년간 막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에도 막부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